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러시아 관련 자료들, 잘 받아보았습니다. 네, 보니까 2025년 12월 24일, 딱 하루 동안에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터졌더라고요. 모스크바에서 장군이 암살되고, 저 멀리 지중해에선 유조선이 공격받고, 또 흑해 항구는 마비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별개의 사건들 같은데 이 안에 숨겨진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셨죠? 오늘 저희가 그 실타래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사건도 참 충격적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시간대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그림이 드러나더라고요. 아,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한 1악장, 2악장, 3악장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교향곡이라니. 와,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그 서곡에 해당하는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 크렘린궁 바로 옆에서 장성이 폭사했다.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아침 7시쯤이었어요. 출근하려고 자기 차 검은색 기아 소렌토에 올라타던 파벨 세르바로프 장군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습니다. 차에 폭탄이 있었군요. 네, 차량 밑에 설치된 폭탄이 터진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크렘린궁 성벽이 바로 보이는 거리, 말 그대로 러시아 권력의 심장 바로 코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파벨 세르바라프 장군. 이 인물이 누군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그냥 평범한 장군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 전혀 아니죠.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작전 훈련국장. 이름은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서 러시아군의 모든 작전 계획과 훈련을 총괄하는 총설계자이자 핵심 두뇌였습니다. 핵심 두네요. 네, 푸틴이 벌인 거의 모든 전쟁, 그러니까 90년대 체첸 전쟁부터 시리아 개입,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최전선에서 작전을 설계한 인물이죠. 푸틴 바로 옆에서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브리핑하는 모습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 거물이 그렇게 허무하게 당했다니. 이건 단순한 경호 실패로만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요? 그렇죠.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번이 세 번째 장성급 암살이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호 실패를 넘어선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에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생화학 무기 전문가인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이, 올해 초에는 또 모세릭 장군이 비슷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패턴이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어떤 가능성 말인가요? 첫째는 이게 가장 좀 소름 돋는 시나리오인데 러시아 권력 핵심부에 우크라이나의 조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 조력자요? 네. 장군의 출근 시간, 이동 경로, 차량 정보 같은 이런 극비 정보를 내부에서 빼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밀한 암살을 반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와, 푸틴의 그 철권 통치를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가설이네요. 그럼 다른 가능성은요? 두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의 방첩기관, 우리가 흔히 FSB라고 부르는 연방보안국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보기관이 뚫렸다. 네.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침투 방식이나 기술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푸틴에게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내부 배신이든 정보기관의 무능이든 자기 안방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보다 매일 아침 나서는 출근길이 더 무서운 상황이 된 거군요. 지휘관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암살의 진짜 목표는 세르바로프 한 명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모든 러시아 고위 지휘관들에게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 있다는 공포를 심는 것이죠. 아, 내 집무실도, 내 관저도, 심지어 내가 매일 타는 차 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공포가 크렘린을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타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전이죠. 크렘린 내부에 그런 공포가 퍼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그 공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군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 러시아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중해 한복판에서 맞습니다. 모스크바가 발칵 뒤집힌 바로 그날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2,000km 떨어진 리비아 연안, 그 망망대해에서 항해 중이던 유조선 학책이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유조선이요? 네, 드론이 아주 정확하게 배의 지휘부인 함교를 그대로 들이받았죠. 잠깐만요. 2,000km라는 거리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드론 기술로 그 먼 거리를 직접 날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직접 날아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아마도 주변을 지나던 평범한 상선이나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에서 드론을 날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혹은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장거리 드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했느냐보다 결국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의 영향권이라고 여겨지던 곳까지 이제 타격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배 중에 이름도 없는 유조선 한 척을 노렸을까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목표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인물, 그 사람이 이 공격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배에는 푸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스파이 총책임자인 안드레이 아베리아노프 장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베리아노프? 잠깐만요. 그 이름 혹시 몇 년 전 영국에서 전직 스파이를 독살하려 했던 그 솔츠베리 독살 시도의 배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 추락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인물입니다. 러시아군 총정찰국 GRU 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잔혹하게로 유명한 암살, 전복 전문 부대 29155의 지휘관이죠. 한마디로 푸틴의 가장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해결사입니다. 그런 거물이 왜 최신 군함도 아니고 낡아빠진 유조선을 타고 있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당연히 국제적으로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어서 공항을 통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그가 이용한 이동수단이 바로 그림자 유조선이었던 겁니다. 그림자 유조선이요? 네, 국제 제재를 피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몰래 팔아 전쟁 자금을 되는 일종의 유령 선박들입니다. 보험도 없이 낡은 배로 위험한 운항을 하는 말 그대로 법망 바깥에 있는 배들이죠. 바로 그 불법적인 통로를 푸틴의 최고 정보요원이 개인 전용기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세르바로프 장군 사망은 러시아가 비교적 빨리 인정을 했는데 이 최고 스파이의 생사에 대해선 왜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침묵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노린 가장 중요한 결과물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만약 러시아가 아베리아노프가 죽었다고 공식 인정하는 순간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자신들의 최고 정보기관 책임자가 국제 제재를 어기는 불법 유령선을 타고 다니다가 공격받아 죽었다.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자백하는 셈이 됩니다. 아, 이건 정보전의 실패를 넘어서 국가적인 망신이죠. 그렇군요. 인정하자니 불법 행위를 자인하는 꼴이고 그렇다고 부인하자니 그럼 아베리아노프는 책임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베리아노프가 살았든 죽었든 크렘린이 그의 상태에 대해 입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완벽한 심리전 승리라고 봅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으로 만들어버렸군요. 네, 그런 셈이죠. 수도의 심장부에서 핵심 지휘관을 제거해서 공포를 심고 국경 넘어 바닥까지 쫓아가 최고 스파이를 올감했습니다.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군요. 네. 그날의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바로 푸틴의 경제적 심장부를 겨냥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핵심 석유 수출항인 로스토프나도에서 또 다른 그림자 유조선 발레리 고르차코프호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림자 유조선이군요. 역시 제재를 받던 선박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제재 목록에 모두 올라있던 배였죠. 이번 공격은 더 정교했습니다. 드론이 배의 엔진과 조타실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배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죠. 공개된 위성사진을 보면 배의 뒷부분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꼼짝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정도 손상이면 당분간 석유 운반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단순히 배 한 척을 파괴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두 공격처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공격의 핵심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파괴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요? 바로 저 배가 가라앉은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저 배가 다른 유조선들이 석유를 싣고 나가는 핵심 항로의 한가운데 그 길목을 정확히 가로막은 채 침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속도로의 가장 중요한 나들목에 대형 트럭을 일부러 전복시켜서 길을 전체를 막아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 거대한 침몰선을 인양해서 치우기 전까지는 그 터미널의 모든 석유 수출입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 항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로스토프나도 터미널은 흑해함대로 가는 군수물자는 물론이고 러시아 남부 전체의 석유 수출의 약 15%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저 배를 치우는데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그동안 러시아는 매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리게 되는 겁니다. 와, 단순히 배를 침몰시킨 게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대동맥에 거대한 혈전을 만들어서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네요.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일종의 경제적 교살 전략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으로 즉각적인 손실을 입히고 동시에 항고마비 나는 지속적인 경제적 출혈을 유도하는 아주 영리하고 치명적인 공격인 거죠. 자,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 하루 동안 수도 모스크바에서 푸틴의 핵심 참모가 암살당했고 수천 킬로미터 밖 지중해에서는 최고의 급 스파이가 고립됐으며 마지막으로 핵심 석유 수출 항구가 마비됐습니다. 이 세 가지 공격이 그리는 큰 그림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크라이나의 3단계 동시 타격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3단계 전략이요? 네. 첫째, 수도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해서 권력 핵심부에 공포를 심는 참수 전략. 참수 전략. 둘째, 국경 넘어 어디든 추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활동 반경을 올가매고 고립시키는 고립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자금의 원천인 석유 수출을 직접 방해해서 경제를 마비시키는 교살 전략입니다. 참수, 고립, 교살. 단어만 들어도 그 의도가 명확하게 느껴지는군요. 바로 이 세 가지 전략이 단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된 겁니다. 이것은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어떤 메시지죠? 이제 당신들 중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들이 숨을 안전한 장소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의 전쟁을 뒷받침할 안전한 돈줄도 더는 없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전선에서의 힘겨루기를 넘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겉으로 보이는 개별적인 사건들 이면에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첩보 영화를 분석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제 전쟁의 무대가 특정 전선을 넘어서 수도의 거리, 국제 해상, 그리고 경제망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전선과 후방의 경계가 사라지고 군사적, 심리적, 경제적 공격이 뒤섞이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와 패배는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에 관심 많은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국제 정세와 시사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